이번 전쟁은 단순한 뉴스로 소비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장의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 이후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원유 공급 감소였고, 중동 산유국 생산 차질과 해상, 운송 문제까지 겹치면서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크게 상승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유가 상승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제 변수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항공은 연료비 부담이 커지고, 화학은 나프타 가격 상승, 건설은 자재비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기업 수익성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기업들은 이를 가격에 반영하게 되고 결국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고, 오히려 높은 금리를 유지하거나 추가 인상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와 투자, 부동산 시장이 동시에 위축되면서 경기가 둔화되는 흐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시장은 이 과정이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니라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식는 스태그플레이션 초기 국면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급망 문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는 원유뿐 아니라 황산, 나프타 등 산업 전반에 필요한 기초 원자재까지 흔들리고 있고, 일부 국가는 자국 내 수급을 이유로 수출을 제한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생산 구조가 효율 중심에서 안정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은 이제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공급이 끊기지 않는 구조를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전반적인 생산 비용은 상승하고 성장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경제가 빠르게 정상화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미 올라간 에너지 가격과 높아진 금리, 그리고 훼손된 공급망은 단기간에 되돌릴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쟁 이후의 경제는 빠른 반등보다는 완만하고 불안정한 회복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대응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가장 먼저 유가 흐름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유가가 안정되지 않는 한물가와 금리, 경기 모두 계속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금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는지도 중요하게 봐야 하는데,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된다면 시장 전반의 부담은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모든 산업을 동일하게 보는 접근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나 방산처럼 구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이 있는 반면, 항공이나 건설처럼 비용과 금리에 민감한 산업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산업 간 차별화가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도 단순히 종목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자산을 의도적으로 나누어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급함을 버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시장은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에 따라 쉽게 수익을 내는 구간이 아니라 전체 흐름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해야 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은 언젠가 끝나겠지만 그 이후의 시장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변화를 기준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